3.1혁명 102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주 기억나셔요? 지난주? 예, 장군의 귀환. 홍범준 장군님 돌아오셨던 거. 예, 유례가 없었고 너무 좋은 일이었고. 그래서요. 한 가지요. KBS에서 다큐를 만들었어요. 하도 언론사들이 방영을 안 해주니까 KBS에서 그 홍범준 장군님을 모셔오는 전 과정을 거의 다큐로 만들어서 지금 그게 그 KBS 유튜브에도 있고 청와대 유튜브에도 있답니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제국의 무덤 그리고 친구의 약속입니다. 이거 자 여기 지금 좀 앉아 계신데 요거만 딱 듣고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일본 쪽 아니에요. 자, 여기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오늘은 아프간 이야기입니다. 아프간의 별명이 제국의 무덤이에요. 제국의 무덤. 자, 왠지 자, 일단 아프간은 이렇게 대륙 한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부터 약 5,000km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뵀던 그 홍범준 장군님 계셨던 카자흐스탄 위에 있죠? 예. 그 근방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 그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프간은요. 중국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하고도 붙어 있죠. 그리고 이란하고도 붙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이렇게 있지만 요거 옛날에는 다 소련이었어요. 세계 강대국들과 붙어 있어요. 그리고 종교로 볼게요. 종교. 예전 소련의 종교는 뭐였습니까? 없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러시아 정교의 기독교 계열이었어요. 이란은 뭡니까? 이슬람. 인도는요? 힌두교. 중국은요? 없거나 불교 이렇죠. 그리고 특히 여기 이 근처 티벳이 불교죠. 세계적 모든 종교가 다 붙어 있어요. 엄청난 땅이죠. 예. 그런데 제국의 무덤이래요. 제국의 무덤. 왜냐? 자, 기원전 339년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갔어요. 여기 이쪽 알렉산더 대왕이 쭉 유럽에서 쳐들어왔는데 아프가니스탄에 보고 이런 히드라 같은 개 띵띵띵 욕을 합니다. 히드라가 뭐냐면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머리 여러 달린 괴물이에요. 하나를 베어도 또 하나가 나오고 하나를 베어 이런 느낌이래요. 죽어도 안 죽는데요. 왠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페르시아. 예, 페르시아가 이번엔 이란이 페르시아였어요. 정복을 했어요. 근데 통치를 못했어요. 지배는 실패합니다. 그리고요, 몽골 제국 더러워서 안 먹는다. 이쪽 몽골 제국 있잖아요. 먹으려고 했는데 안 돼요. 왜? 몽골이 여기를 점령을 못해요. 끝끝내. 나중에 또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 들어와서 영국도 실패합니다. 영국. 여러분 셜록 홈즈 읽어보셨습니까? 셜록 홈즈에 나오는 그 왓슨이라는 조수가 있어요. 그 조수가 바로 영국 아프간 전쟁에 참석했던 사람이에요. 그 배경이에요. 그리고 소련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실패했죠. 결국 철군했잖아요.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냐? 제국의 무덤. 역사적으로 유명한 제국들은 다 쳐들어갔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현재 침 흘리고 있어요. 중국이. 그러나 아프간이 학을 띱니다. 싫어! 이러고. 자, 왜 이렇게 실패가 많았냐? 자, 일단요. 프랑스보다 넓은 국토입니다. 우리나라 3배 정도 돼요. 북한과 우리나라 합친 거. 여러분, 우리나라가 작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작지 않아요. 결코. 남한 북한을 합하면요. 영국보다 조금 작고요. 세계 국토 면적 중에 딱 중간쯤이에요. 결코 작은 건 아니에요. 아프간은 되게 큰 겁니다. 크고요. 두 번째, 탱크가 무릎을 꿇는 산악지대. 평균 고도 3, 4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높아봤자 2천이 안 돼요. 제주도, 한라산, 백두산이 2천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평균이 3, 4천이라고요. 뭔 소리냐? 탱크가 못 가요. 그럼 뭘로 가야 돼요? 걸어서 가야 돼요. 자, 고대에 몽골 제국, 몽고 하면 뭐가 제일 유명합니까? 기마병. 못 가요. 못 가요. 자, 영국 하면 뭐가 유명했습니까? 대포. 못 가요. 못 가요. 예.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산으로 걸어서. 근데 평균 고도 3, 4천. 야, 죽어요, 죽어.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요,
공기밀도가 낮잖아요.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 헬기가 잘 못 떠요. 헬기 연비가 현저히 떨어져요. 우리말로 할게요. 차가 한 3만 원 넣으면 100km 정도 가는 차가 있는데 여기 아프가니스탄 가면은 한 6만 원 넣어야 100km 가는 거예요. 공기밀도가 낮으니까 헬기 프로펠러가 제트 엔진이 아니잖아요. 프로펠러가 양력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헬기도 잘 못 떠요. 그리고 되게 짧아요, 동선이. 그리고 광신으로 뭉친 보병들. 얘네들 다 탈레반이죠? 이슬람 전사들이죠. 너 죽어? 나 죽여. 나 죽으면 천국 가. 그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요, 폭격도 잘 안 되는 단단한 암석들입니다. 아프간 전체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단단한 암석지에서 뭐가 많이 나는 줄 아십니까? 보석이 많이 납니다. 제국들이 왜 그렇게 쳐들어갔느냐? 여기 보석 나거든요. 아프간이 청금석이라는 보석이 나는 유일한 나라고요. 그리고 세계적 조금만 파면 보석이 잘 나와요, 아주. 그러니까 제국이 얼마나 군침 돌리겠습니까? 여기만 정복하면은 그 보석해서 내가 다 먹으면 되니까. 또 현재 전 세계의 양귀비의 80%가 여기서 납니다. 그러니까 제국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만 점령하면 쌉쌀하잖아요. 짭짤하잖아요. 그리고요, 민족, 종교가 복잡하고 부족 지방이 다 따로 놉니다. 이게 뭔 소리냐? 미국이 아프간을 지난 10년간 점령했다 그랬죠. 그거 뻥이에요. 아프간의 수도 카불만 점령했어요. 오히려 지방에 있는 아프간 저 산골에 있는 어느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있었어요. 혹시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거기 보면 동막골 사람들은 전쟁이 난 줄도 몰랐잖아요. 아주 강원도 산골이어서. 근데 북한군에 또 들어오면서 전쟁 났냐? 어서 와. 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하나도 모르니까. 지금 아프간에는요, 아직도 미접촉 종족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중에 90% 이상이 초등학교를 안 나왔대요. 그만큼 오지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누군지, 우리 수도가 누군지 이런 거 몰라요. 산골에서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정복이 안 돼요. 수도를 먹어도 뭐 먹었나 보다 몰라요. 연락이 안 되니까. 아프간이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도 침략을 해도 정복을 못하고, 정복을 해도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제국의 무덤. 별명이에요. 아프간에 대해서. 그리고 보석과 양귀비가 많이 나는. 좋아요. 아주. 우리나라는 지하자원 잘 안 나잖아요. 얘네는 막 나요. 막. 예. 자, 그런데 이제 탈레반. 여러분, 탈레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탈레반. 빈라덴. 아니에요. 빈라덴은 알카에다였죠. 예. 자, 그거 좀 얘기 잘했어요. 미군이 2010년에 아프간에 왜 침공했습니까? 빈라덴 잡으러 간다 그랬죠. 빈라덴 어디서 잡혔습니까? 파키스탄에 잡혔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아프간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순간 나왔어야죠. 근데 나오지 않았어요. 뭔가 먹을 게 있나 하고. 그러다 탈탈 털리고 나온 겁니다. 10년 만에. 자, 탈레반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보통 이렇게 생겼죠, 탈레반 하면. 그쵸? 이렇게 막 유목민 복장하고 히잡, 이게 터번 같은 것도 쓰고 얼굴 다 가리고 무기 들고 테러리스트 같은 이런 느낌. 실제 이들은요, 탈레반 일반 절투원입니다. 그리고 자, 이들이 이번에 아프간 대통령궁을 점령한 탈레반 간부들이에요. 이들이. 뭐 크게 차이 없죠? 비슷하죠? 이게 잘못된 인식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정부군과 전투를 했던 탈레반이 정부를 이긴 거잖아요, 지금. 자기들 정부를 차린 거잖아. 그럼 탈레반 전투원들은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 탈레반 특수부대입니다. 보십시오. 완전 최첨단 장비로 다 무장했죠. 이거 딱 보면요, 이 사람들이 미군인지 한국군인지 특수부대 어느 특수인지 몰라요. 이 장비들은 다 어디서 났을까요? 이 최첨단 장비들은 거의 다 미국 거예요. 왜요? 탈레반의 원칙이 그거예요. 싸우면 이기든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급이 없어요. 탈레반은 먹을 건 어디서 해요? 동네 마을 가서 달라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부족들은요, 탈레반을 지지해요.
먹을 거 줘요. 무기는요. 이겨서 노획해요. 실제 이 모든 장비들이 다 미국 겁니다. 이번에도 미국이 탈레반에서 약 100억 대의 장비를 놓고 나왔어요. 갖고 오지 못했어요. 왜냐? 워낙 험한 험지예요. 그거 갖고 오는 것보다 그냥 버리고 오는 게 싸요. 우리 생수 한 병 있죠, 이거. 그냥 생수. 500ml 생수. 얼마입니까, 편의점에서? 정말 아주 비싸게 해 먹어야 1,000원이죠. 뭐 500원 한 것들이 있고. 자, 생수 한 병을 아프간에 있는 군인에게 보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 군인이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그걸 만약에 군인이 사 먹는다, 약 4만 원이랍니다. 그렇게 보급이 힘들어요. 500원짜리가 4만 원이 된대요. 다 그게 이제 물류비용이죠. 비행기를 갔다 어떻게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걸 빼오는데도 그만큼 드는 거예요. 가지고 나누는데도. 그러니까 놓고 와요. 그러면 탈레반이 땡큐 하고 이렇게 최첨단 장비를 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진 거예요. 그래서 자,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예요. 맞아요. 그리고 2021년 8월 이후 집권 세력이 됐어요. 이제 원래 파키스탄 북부 및 아프리카 남부 파슈툰족 거주 지역에 산재한 이슬람 신학교 신학생들이에요. 이들이. 그래서 탈레반이요, 학생들이란 뜻이에요. 학생들. 내전이 심해졌어요. 아프가니스탄에 내전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야, 니네 그러지 마, 싸우지 마 하고 무장을 해요. 그거 다 이겨버려요. 이슬람 율법대로 살자. 이슬람 율법을 샤리아라 그래요. 샤리아. 이 샤리아를대로 우리가 국법을 만들어 살자. 응, 그래, 그러자. 그래서 이들이 학생들이란 뜻의 탈레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들은 테러리스트입니까? 아닙니까? 자, 또 계속이요. 우리나라 말로 해볼게요. 우리 6.25 3년 만에 끝났어요. 근데 만약에 6.25가 발발한 지 몇십 년이 지났어요. 계속 남북한에 지리하게 싸우고 밀렸다, 인천 먹혔다가 올라가서 계속 먹었다가 막 그랬다고 가정할게요. 가정이에요. 내전이 길어지자 우리 전국토가 황폐화 됐어요. 다 무너지고 사람들 많이 죽고. 그러자 사명대사, 서산대사,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켰던 의병 대장이 들이셨잖아요. 이런 분들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승려들을 무장시켜요. 그리고 남북한을 모두 제압해버려요. 그리고 불교국을 건립합니다. 그리고 자신들 조직을 승려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자 이에 주변 강대국들이 야, 안 돼, 그거 하고 막 참견해요. 근데 다 물리쳐요. 그리고 모두 물리치고 승려들이라는 조직이 정부를 장악하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승려들이라는 조직은요, 어떤 조직입니까? 테러리스트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탈레반은요, 이슬람 극단의 무장 세력이다. OX. O 맞아요. 맞아요. 이건. 하지만 불법 테러 단체다. 이건 아니에요. 세모예요, 세모. 왜 세모냐? 자, 요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샤리아를 지지하는 이슬람국 순위예요. 아까 제가 샤리아가 이슬람 율법대로 헌법을 만드는 나라를 다스리자 그거예요. 그러면 각 나라 사람 2013년에 이슬람을 국교로 정하는 그 나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보니까 1등이 아프가니스탄이에요. 99%. 물론 여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프간 사람들은 99%가 이슬람 율법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찬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프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탈레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의의 우리나라 느낌으로 하면요, 목사 전도사들이 총 들고 외적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래서요, 미국 등 교정국에는 테러 단체예요. 그들에게는. 하지만 아프간 국내에서는 독립운동 단체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뭐 탈레반이 테러리스트다, 그건 철저하게 미국 시각이에요. 오히려 탈레반은 미군을 9.11 사태를 일으킨 건 탈레반이 아니죠. 알카에다였죠. 그리고 그 후에 난민 사태와 이 세계를 공포에 물들게 했던 건 어디죠? 탈레반이 아니라 IS죠. 예,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그걸 혼동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탈레반은 오히려
해외 테러를 잘 안 해요. 얘네는 국내 문제만 관심이 있거든요. 외국은 신경 안 써요. 국내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내전 거기만.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아프간에 파병을 했어요. 2010년도 재건지원단을 파병합니다. 아프간이 저렇게 다 산악지대다 보니까 미국은 우리에게 특수부대, 특전단 5,000명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전투병은 파병할 수 없다 하고 전투병을 보내요. 근데 전투가 임무가 아니라 코이카 아시죠? 국제협력개발단. 코이카 사업의 지원 및 경호를 인력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두 개 사진 보시면은 이 가운데 민간인들 있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코이카 아마 요원들일 거예요. 그래서 재건 사업하고 뭐 병원 만들고 조사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 그들을 주변에서 이렇게 총 들고 경호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프간 파병 부대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우린 전투병을 파병했지만 전투하라고 한 게 아니라 호위하라고 파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대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바로 오시노 부대라고 지었어요. 오시노. 이거는 현지어예요. 파슌트너예요. 오시노라고 부대라고 지었는데 이 오시노가 무슨 뜻이냐? 바로 친구란 뜻입니다. 우린 니들의 친구야? 라고 부대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구하러 가서 성공했잖아요. 그 구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바로 여기 보세요. 밑에 사진. 여기 현지인 한 명 보이죠? 이 사람은요, 이 가운데 빨간 동그라미 친 사람은 민간인처럼 우리나라 민간인이잖아요. 아마 우리나라 코이카 사업하는 어떤 사람 요원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총 들고 지키는 경호원들이 바로 오시노 부대. 근데 이 파키스탄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아마도 통역이나 현지 가이드,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파키스탄 사람들의 입장, 탈레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가이드하고 통역해준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뭘로 보일까요? 친일 매국노일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들이 친구지만 현지인들에게는 이들이 매국노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들을 구하러 간 겁니다. 이 친구들을 구하러.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거 보십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들이 지금 인천공항에 왔을 때 인터뷰한 거예요. 한국은 친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를 보여줬다. 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명 미라클 아시죠? 이번에 미라클 작전이었대요. 8월 15일 날 탈레반이 아프간을 집권합니다. 점령했어요. 이제 아프간 정부가, 옛날 정부가 다 없어지고 탈레반 정권이 된 거예요. 그리고 17일 한국은 다 최종 대피합니다. 이때 탈레반이 이야기합니다. 8월 30일까지 8월 말일까지 우리랑 껄끄러운 애들 다 나가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8월 17일 날 대사관 교민들 다 대피시켰어요. 그런데 멋진 게요. 이 대사관을 어디로 철수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옆에 파키스탄으로 간 거예요. 멀리 안 가고. 그리고 22일은요. 대사관 직원들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왜냐? 알고 봤더니 이렇게 약속했대요. 나오면서, 그러니까 15일 날, 17일 날, 우리는 나왔지만, 아까 그 군 옆에 보면 통역병들, 또 대사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 한국들이 협조했던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약속했대요.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미 7월 중순부터 이 친구들하고 다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이렇게 탈출할 거니까 마음의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리고요, 23일에 수송기 3대를 비밀리에 투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수송기는요, C-130 2대, 그리고 KC-330 1대. 위에는 딱 봐도 군용처럼 생겼죠. 약간 작아요, 얘는. 프로펠러 돌아가는 거고. 근데 얘는 120명 정도 탈 수 있대요. 근데 얘는 특기가 뭐냐? 활주로가 거치로도 가능하대요. 군용이다 보니까. 풀밭에서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얘는 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대요. 공격에 대해서. 아무래도. 근데 얘는요, C-130은 5,000km 날 수 있대요. 근데 KC-330은요, 얘는 원래 공중 급유기로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급유하려고. 그리고 한 번 뜨면 15,000km 날아요. 그리고 최대 500명까지 실을 수 있대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처음에, 왜 이렇게 보냈지? 되게 헷갈렸어요.
왜 이렇게 보냈을까? 근데 나중에 그 작전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정말 잘했다. 아니 그냥 이거 한 대 보내면 되잖아요. 이거 500명 태우고 15,000km 뜰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냈고요. 자, 이게 뭐냐? 실제로 카불 공항 있죠. 그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프랑스 수송기가 미사일을 피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IS가 미사일을 쏜 거예요. 그걸 프랑스 수송기가 이렇게 피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실제 카불 공항에 들어간 건 위에 거 C-130이에요. 그리고 얘가 파키스탄으로 다 옮겼어요, 우리 고민들을. 그럼 파키스탄에 대기하고 있던 KC-330이 한 번에 쭉 옮긴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C-130이 아프간에서 파키스탄까지 계속 셔틀한 거예요. 계속 셔틀. 그리고 얘가 한 번에 쭉 옮긴 거고. 작전 너무 잘 짰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저 이거 보고 정말 많이 놀랐는데요. 자, 이게 카불 공항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다 지금 이렇게 통제돼 있죠. 그리고 여기 회색 쭉 보이는 게 난민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회색이 지금 출입구 다 봉쇄돼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카불 공항의 관제사들이 모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비행기 어떻게 내립니까? 물론 시야로도 보고 내릴 수는 있긴 하대요. 그렇게 훈련도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준비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공정통제사라는 사람들이에요. 특수부대원들. 이들은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예요. 뭔 소리냐? 우리 특수부대나 공수부대가 비행기 타고 가서 낙하산 타고 쭉 떨어져서 침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낙하산 비행기가 가는 길 그리고 낙하 지점을 확보하는 게 이 공정통제사들의 역할이에요. 즉 특수부대보다 더 먼저 들어가서 안전을 확보하는 게 공정통제사들의 역할이에요. 카불 공항에 관제사들이 없다는 걸 알고 이들을 미리 대기시켰어요. 미리. 이 공정통제사는 우리나라에 30명밖에 없어요. 이들 다 투입시켜서 이들은 침투로의 개척자라 그래요. 이들이 어떻게 해서 카불 공항에 들어갔어요. 뭐 이들이 전문이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간 다음에 이건 훈련 사진입니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관제 기기를 세웠을 것 같아요. 통신기, 관제기 같은 것들을. 공정통제사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비행기 추락하면 가서 블랙박스 수거해오고 누구 조종사 구해오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이렇게 아마 관제 기기를 다 했을 것 같고, 그리고 비로소 이렇게 수송기를 아까 C-130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요 24일 날 카불에 도착해서 일진 26명을 탈출시킵니다. 왜 26명밖에 처음에 못했을까요? 왜냐? 여기가 지금 다 출입구잖아요. 출입구가 이미 다 막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탈레반들이 다 이미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390여 명이 못 들어오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답니까? 바로 이거 보십시오. 8월 13일 날, 즉 탈레반이 공식적으로 승리 선언하기 이틀 전에 미국은요 이미 자기네 친구들을 버스를 이용해서 다 피신을 시켰어요. 이해되시죠? 이걸 알고 우리 외교부가 미국한테 가서 야 니네 버스 좀 빌려줘. 버스 빌려서 거기서 우리 친구들 좀 태워서 카불 공항으로 들어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버스에 다 커튼 쳐주고 앞에 몇 명 미군 좀 타줘. 이렇게 미국에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근데 미국이 처음엔 거절했어요. 왜냐? 버스 돌려서 어디서 어떻게 서서 지금 버스 정류장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위험하다, 안 된다. 막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짜잔, 이게 뭡니까 이게? 비상연락망이죠.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저도 초등학교 때 했었어요. 그때는 저는 국민학교였어요. 이게 되게 저는 짜증났는데 만약에 국민학교 때 이렇게 제 앞번호에게 전화가 와요. 그럼 저도 제 뒷번호에게 전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국민학교 때 전달은 주로 뭐가 오냐면 야 누나 때 학교 눈 치우러 와 이겁니다. 저는 그게 왔어요. 강원도에 살다 보니까. 그럼 학교 가서 눈 치웠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이 비상연락망의 장점은 담임은 조장한테만 딱 몇 명한테만 연락하면 쭉 돌죠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친구들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아마 김혜정 선생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버스 돌리는 거 되게 익숙하죠. 어린이집 버스 본 거 많이 촬영에 탑승해 보셨죠?
몇 분에 누구, 몇 분에 누구, 몇 분에 누구 되게 익숙하죠, 우리는. 우리 교회들도 버스 돌리고 저도 차량 운행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되게 익숙한 K문화예요, 이거는. 버스 돌리는 거. 그리고 비상연락망으로 쫙 119에 연락하는 거 되게 우리는 익숙한 문화입니다. 근데 이걸로 우리가 친구들을 100% 탈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걸로. 비상연락망을 딱 가동해가지고 조장들에게 야, 몇 시에 어디로 모이라 그래? 왜냐면 한꺼번에 다 모이면 탈레반이 의심할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분산시켜 지점을 만들고 거기를 30분 안에 촥 돌았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탈레반이 버스도 통제해서 더 이상은 쓸 수 없는 그런 작전. 그래서 결국 이들을 데려왔는데 이게 보십시오. 어떤 사진입니까? 이들이 누구라고요 아까? 공정통제사들이에요. 근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깐난애기들 돌보고 있죠. 예, 공정통제사 임무상 가장 어려운 임무가 이거였답니다. 젖병과 분유와 모든 걸 준비해 가서 애들을 울지 않도록 안정시키고 막 젖병 물리고 차라리 이들이 카불공항으로 침투하는 게 더 쉬웠대요. 애기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사진 보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이런 사진 많이 보셨죠? 1951년 우리나라에 미군이 우리 소녀 어떤 꼬마의 애기한테 먹을 거 주고 막 이런 사진이에요. 자, 지금 이 꼬마는 이때 51년도에 한 5살 정도 돼 보였으니까 지금 70 넘으신 노인이 계시겠죠. 아마 70 넘은 이 노인의 머릿속에는 미군은 어떤 존재입니까? 미군은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존재예요. 그리고 이들의 아들뿐만 아니라 한동안은 그게 유지됩니다. 지금 우리도 그게 유지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공정통제사가 이 아프가니스탄 어린이들하고 다 인사하고 이들을 돌보는 장면이에요. 아마 이 아프간 이 어린이들은 향후 50년에서 100년간 우리나라를 고마워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국격이 상승한 겁니다. 자, 그리고 저 소름 돋았습니다. 거의 이제 인문학 강의를 다 마쳤다 하고 있는데 이거 보십시오. 카불 공항 근처에서 그저께 폭탄 테러 있었죠. 그래서 지금 뭐 한 20-30명이 죽고 200명 가까이가 부상했고 미군도 죽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이 폭탄 테러 누가 일으켰다고요? ISK예요. 탈레반 아니에요. 탈레반 아니에요. 탈레반과 ISK는요. IS 중에서도 IS 지방 조직인데 제일 지독한 놈들. 아마도 IS 뭐 카자흐스탄 그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카자흐스탄에 있는 IS들이에요. 자, 그러면요. 율법상으로 탈레반이 형님일까요? IS가 형님일까요? 탈레반이 형님이에요. 근데 탈레반은 자기 아프가니스탄 넘어서 밖에 일에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IS가 형님 지금 이슬람 율법을 퍼뜨려야지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 빨리 일어나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레반이 싫어. 나는 여기 아프간이면 돼. 우리가 이제 나라 먹었거든. 열심히 잘 다스릴 거야. 그리고 또 탈레반이 이제는 옛날에는 무장단체고 막 무력하고 이런 단체였지만 이제 집권 세력이잖아요. 각 나라와 협상도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미군 그래 탈출시켜. 한국 그래. 한국도 탈레반이 많이 봐주던 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버스 돌리는 거 모르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눈 감아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다 알았어, 가. 그걸 보고 IS가 빡쳐가지고 형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폭탄 테러를 저지른 겁니다. 자, 그리고 25일 이진 그래서 우리나라 결국은 모두 다 탈출을 완료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인천공항에 들어온 장면이에요. 인천공항에. 여기 보면 어린애들 많이 손에 뭐 곰돌이들 과자 사탕 들고 있죠? 다 법무부에서 준비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했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진짜 좋은 버스. 우리나라에서 준비한 버스입니다. 이거 타고 진천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예. 그리고 진천에 보면요. 진천 이장협의회, 진천 그 토속 그 마을 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반겨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달라졌어요. 옛날에 우한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 있죠. 진천에 갔는데 막 난리나고 중장비로 맞고 막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성장한 겁니다. 많이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후원했습니다. 여기 애들 할랄 푸드 보내는 거에 저도 개인적으로 후원했고요.
이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별 기여자라고 부른답니다. 이거 정말 잘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특별 기여자를 영어로 하면요, People of Merit to the Country. 그러니까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에 공을 세운 이런 사람들이에요. 국가유공자라고 아주 무방합니다. 특별 기여자 신분으로 이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원하면 우리나라에 정착도 하고 제3국에 갈 수 있고 등등 이렇게 앞으로 추진한답니다.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전 세계 외신에 난 우리나라예요. 예. 우리나라 남한이 그리고 아프간 사람들을 특별 기여자로 받아들였다. 남한이 뭐 이렇게 받아들였다 하면서 와 정말 잘했다 하고 각종 외신에 대문짝만하게 내고 있어요. 각종 외신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우리나라를 도왔던 사람들 전원을 구출한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도 아직 덜 빼갔고요. 그리고 스웨덴은 자신들에게 협력했던 사람들 있죠. 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확 나와버려서 하루아침에. 그리고 일본은요, 자기들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이제 구출해내겠다고 수송기 2대를 보냈어요. 근데 참 일본 수준이 보이는 게, 일본에서 아프간으로 수송기 뜰 때 있잖아요. 그때 다 언론에 내고 막 홍보하고 아 일본 최고 이랬던 거예요. 자, 아프간에서 탈레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니네 못 가? 일본 사람들 빼간다고? 안 돼. 하고 다 막아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일본인들 다 금지시켜버렸어요. 그 결과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친구들을 딱 한 명 탈출시켰습니다. 딱 한 명. 수송기 2대 보내가지고. 자국민들도 지금 못 배우고 있어요. 일본인들은. 그리고 독일 7명. 어디 몇 명. 다 이렇게 일부만 빼왔는데 우리나라만 다 데려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런 의리나 이런 거에 진심이에요. 그리고 또 이민기 응변에 엄청 강합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미국, 탈레반이 그 아프간 정권, 현지 우리 친구들, 우리 외교부, 또 그들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국가 요원들, 국정원 요원들, 이들이 한 끗만이라도 틀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만약에 하루 이틀만 늦어졌으면 이 폭탄 테러에 갑자기 휩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착착 진행시킨 거, 버스 돌리는 거, 비상연락망 쓰는 거, 이메일로 하는 거, 그리고 이미 이메일하고 카톡 같은 걸로 다 여행 허가서 다 보내놓고 수속이 없었어요. 수속이. 그거를 다 현지에서 즉석에서 한 겁니다. 아주 칭찬할 만합니다. 자, 그런데 역시 이런 데 초를 치는 놈들이 나타나죠. 이거 보십시오. 어떤 제가 싫어하는 그 당 조경태라는 놈이 한국 오는 아프간 난민 탈레반 연계자 없는 게 확실하냐, 난민 국내 수용 즉각 중단하라, 이따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그거를 이 기자는 그대로 받아 써줘요. 자, 팩트 체크합니다. 난민 아니에요. 난민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 특별 기여자예요. 난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유공자라고요. 유공자를 우리가 모셔온 거예요. 난민은 인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만 특별 기여자는 우리나라에 공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특별 기여자들 지금까지 있었어요, 꽤. 그래서 명예 시민도 주고 간단하게 히딩크 같은 사람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 다 특별 기여자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도 우리를 도왔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책임지는 겁니다. 난민 아니에요. 근데 꼭 난민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요, 탈레반 연계자 없는 게 확실하냐? 예, 확실해요. 이거 일단요, 이거 보십시오. 예, 우리나라 국방부와 정보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아프간 절반이 10명 이상 어린이들이다. 탈레반 가능성은 없다. 다 가족들이니까, 거의 다 또 가족이니까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탈레반 연계자 없는 거. 이들의 머릿속에 탈레반은 누군 겁니까, 지금? 그거예요. 테러리스트다. 그래서 진짜 이들은요, 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안 변해요. 탈레반이 테러리스트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탈레반은요, 그쪽 국가의 정식 정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탈레반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정식 외교 사절로 와요, 이제는. 굳이 여기에 이 중에 한 명에 껴넣을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나라 대사관을 통해서 연락하고, 우리 이제 거기 외교관 보낼게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들은 탈레반은 테러리스트. 오직 미국 중심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8월 23일 우리나라 연합뉴스가 큰일을 했어요. 우리나라 간만에 이젠 정말 기자 같은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 연합뉴스가 아프가니스탄을 보십시오. 연합뉴스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탈레반하고 뭐라고 했냐? 한국과 협조 바란다. 그리고 한국과 협조한 아프가니스탄 사면하겠다. 대박이죠. 그렇죠? 탈레반이 우리 아프간 사람들 중에 니네 한국과 같이 협조했던 애들 있지? 다 사면해 줄게.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광물 등 협력하고 싶어. 문화위 간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들이 출국해서 한 거는 그들의 선택이야. 가도 돼. 괜찮아. 근데 남아도 돼. 뭐라고 하진 않을 거야. 물론 그건 이제 봐야겠지만. 그리고 한국 지도자 경영인과 만나고 싶어. 경제 교류하고 싶어. 이러고 있어요. 아프간 우리나라한테. 이거 뉴스 보셨습니까? TV에 잘 안 나요, 이런 거. 그러면 탈레반은 왜 이렇게 우리랑 협력하고 싶어 할까요? 왜? 일단 지금까지 역사를 쭉 봤죠. 이 아프간의 별명이 뭐라고요? 제국의 무덤. 수많은 제국들과 옆에 아까 페르시아 이란하고 싸웠죠. 그리고 러시아하고도 싸웠죠. 미국, 전국, 소련 다 싸웠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지금 계속 침 흘리니까 조금 아프간을 싫어하죠. 학을 띠죠. 선진국 중에서 자기를 침공하지 않고 선의를 베풀고 했던 게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선진국 중에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요, 작년에도 아프간에다가 마스크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선의를 베푼 게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간단한 이겁니다. 야, 니네 와서 우리 여기 광산 채울 거 줄게. 광물 캐가. 대신 여기 니네 포크레인 갖고 오고 니네 개발 좀 해주고 자동차 회사도 지어주고 그렇게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거 이해가 되시죠?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물론 요건 이제 아프간이 탈레반이 정말 잘 진정이 되고 안전이 확보되고 훗날의 이야기겠지만, 그리고요, 아프간 애들이 그렇게 BTS를 좋아한답니다. 멋있다고. 저는 BTS가 멋있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아프간 애들이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탈레반 전사들이 다 20, 30대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거부감이 없대요. 지들 입장에서는 방역물품도 주고 저 멋진 BTS가 있는 나라, 그런 나라니까. 우리나라랑 많이 협력하길 원한답니다. 요건 이제 차차를 하는 거고. 이렇게 협력 관계를 원한다고 하면서 탈레반 요원을 침투시켜서 우리나라 공관에 일하게 하고 그 공관에서 일하다가 탈주시켜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그냥 지금 탈레반 같은 경우는 정식 외교관을 보내면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아직도 탈레반은 테러리스트야! 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서 안 빠지는 겁니다. 또요, 이거 보십시오. 어떤 미친 기자가 청해부대 때, 청해부대 의원들 코로나 걸려가지고 우리가 데려왔잖아요. 그때 작전명을 공개했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아프간 작전명을 공개가 과유불급이래요. 작전명 미라클이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작전명이? 오히려 우리나라는요, 아프간인들이 C-130 타고 카불에서 떠서 파키스탄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걸 공개했어요.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엄청 잘한 일이죠. 이번 작전의 성공 비결 중 1위 뭐냐? 바로 기레기 새끼들한테 비밀을 지킨 겁니다. 지금까지 그거 빵꾸 나가지고 해가는 쪽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걸 못 지켰어요. 수송기 뜰 때부터 다 보도가 돼가지고 결국 실패했죠. 이거 이런 이야기하고 왜 이런 얘기? 왜 작전명을 밝혔냐? 이거 제가 보기에는요, 어떻게 우리한테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작전을 했냐? 그 소리예요, 지금. 기레기들한테 얘기 안 해서 성공한 겁니다. 자, 성공 요인 1번, 철저한 준비. 정말 준비 많이 했습니다. 7월 중순부터 모의훈련 했대요.
카불 공항이 만약에 폭격을 받아서 막 폭발했으면 공정통제사들이 들어가서 현지 미군들하고 땅을 메운 훈련까지 했고, 아니 인근에 어디 활주를 쓸 데 없나까지 다 알아봤대요. 그리고 젖병과 곰이명까지 다 준비했대요. 왜냐? 미성년자들이 많으니까. 다 준비했답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공정통제사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여러분 뭐 결혼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젖병 그냥 막 타는 거 아닙니다. 비율이 있어요. 애기마다. 비율이 있고 잘 흔들어야 되고 어떻게 먹여야 되고 나름 까다로워요. 그걸 공정통제사들이 무장하고 다 준비했대요. 그리고요, 보안 유지. 예, 아까 얘기했습니다. 특히 기자들에게 보안 유지 정말 잘한 겁니다. 그리고요, 외교부, 국방부, 정보기관. 예, 우리나라 외교부와 외교관들이 다 지휘 결과 겉으로는 했고요. 그 협상한 건 다 정보기관에서 했고요. 그리고 국방부에서 공군과 통조세를 보내서 다 유기적으로 움직였어요. 이게 되게 정말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월호 때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호 때 해군이 왔어요.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우리 조명탄 있으니까 쏘고 밤에 애들 어떻게 건져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누군가 막았어요. 하지 말라고. 그리고 지나던 외국 선사, 외국 배, 둘라 에이스호라고 외국 배가 있어요. 그 근처를 지나면서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화물선이거든요. 왔어요. 거부했어요. 그리고 다이빙 배를 가지고 어떤 민간인 잠수사가 왔어요. 이거 잠수하는 데 도움된다고. 그것도 거절해요. 그게 없었어요. 유기적 협조. 컨트롤 타워가 딱 있어서 딱딱딱딱 유기적으로 다 맞아 돌아가야 돼.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돼요. 이제 돼요. 전혀 국방부, 정보기관, 외교부 다 다른 데예요. 근데 이게 됩니다. 그리고요, 친구들, 이건 내부적인 거고요. 또 외부적으로 아까 그 아프간 친구들, 우리 조력자들, 미군, 탈레반 측과 계속 소통한 거예요. 계속. 이 중에 단 한 군데라도 X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제일 친합니까? 미국 입장에서? 아니에요. 미국은요, 파이브 아이즈라고 영국, 그리고 저기 호주, 그리고 캐나다 등 몇 개, 다섯 개 나라를 1등 우방으로 쳐요. 우리는 2등 우방에 속해요. 그 1등 우방국들도 가서 야, 우리 버스 좀 빌려서 미국 몇만 타줘. 그렇게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요청을 안 한 거예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외교부는 가가지고 야, 이렇게 해줘. 그만큼 친하고 그만큼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통해서요, 한국은 친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게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요, 앞으로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우리나라 외교와 우리나라 그 기업들과 협조가 정말 잘 될 겁니다. 아, 한국 도와주면 끝까지 책임지더라, 이런 게 됐으니까. 이거 정말 큰 거예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와 러시아 관계 어떻습니까? 비할 나위 없이 최고로 좋아요. 최고로 좋아요. 왜 좋은 줄 아십니까? 러시아가 제일 가슴 아픈 사건이 뭐냐면요, 러시아 입장에서 이번에 올림픽 때요, 러시아가 ROK로 나왔죠. 러시아라고 못 나왔어요.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라는 선수들 몇 명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국가적 도핑을 해가지고 러시아 참가 불가, 러시아 선수들 개인 자격으로 뭐 이렇게 했거든요. 평창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가 출전을 못하고 러시아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러시아 선수들 다 불러다가 위로해줬어요. 불러다 위로하고 또 그 자리에 러시아 외교관 부르고 해가지고 아, 괜찮아, 막 위로를 해줬거든요. 그게 러시아 선수들 우리나라가 너무 고마웠대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 이후로는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런 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 가도 편할 겁니다. 또요, 예, 저는 이게 대박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걸 다 알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는 전 세계에 똑같이 걸렸어요. 똑같이 걸렸어요. 그러면, 코로나를 전 세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로 그 나라의 국격이 선진국이 아니냐, 국격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코로나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구나, 일본, 쟤네 바보구나를 알았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쟤네도 바보다, 이렇게 알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똑같은 탈출 시험을 한 거예요. 아프간에 들어간 나라들이 거의 다 G7이에요. G7까지 다 들어갔어요.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할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고. 근데 다 똑같이 탈출 시험을 치른 거예요. 우리나라만 성공했습니다. 오히려 탈레반과 협상했던 미국조차도 전원 철수시키지 못하고 지금
사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상자 한 명 없이 100점 만점 받은 겁니다.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뛰어나구나. 또 국제 무대에서도 한국 짱이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대회의 신뢰도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프간의 역사와 탈레반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국내 문제에만 이제는 눈을 가지시면 안 돼요. 당장 아프간도 만약에 탈레반이 정말 잘해서 안정을 시키잖아요. 5년, 10년 안에 아프간 광산에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 있고요. 아프간에 산에 길 내야 되잖아요. 그거 우리나라 길 내기 터널 뚫기 얼마나 잘합니까? 그거 우리나라 갈 수 있고요. 또 아프간은 지금 90%가 산악지대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K푸드가 우리나라 냉동식품 같은 것들 K푸드 갈 수도 있고요. 또 발전시설 갈 수도 있고요. 또 그 아프간 아이들 우리가 가르치러 갈 수도 있고요. 옛날 중동의 건설분 불 때 우리가 갔던 것처럼 아프간이나 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카자흐스탄에 우리가 그렇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돼요, 이제. 그냥 우리나라 문제에만 자꾸 침체해 있으면은 이제 우리도 이상해집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